안녕하세요. 오늘은 CSS 프로그래밍 기초 첫 번째 장인 CSS 개념 이해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CSS의 기본 개념과 구조, 그리고 문법 등을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 CSS는 HTML로 만들어진 콘텐츠의 레이아웃과 디자인 요소를 정의하는 기술로 잘 설계된 CSS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테마나 템플릿 형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바스크립트와 연계해서 콘텐츠의 내용이나 디자인을 동적으로 처리할 경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왜 CSS를 사용해야 되는지 이해하고, 그리고 HTML에서 CSS를 사용하기 위한 세 가지 포함 구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CSS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HTML 강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CSS가 적용이 되기 전의 네이버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수하게 HTML로만 만들어진 네이버 화면은 보시는 것처럼 하이퍼링크, 그 다음에 입력 양식, 그 다음에 리스트, 또 테이블, 이미지 등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화면을 우리가 CSS를 결합을 하게 되면 보이는 것처럼 정상적인 우리가 보이는 네이버 화면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CSS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의 약어입니다. 왜 캐스케이딩이라는 표현을 쓰는지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핵심적인 부분은 CSS는 HTML로부터 디자인적인 요소를 분리한다라는 의미에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템플릿이나 테마 등을 만들 수 있고요. 또 자바스크립트랑 연동해서 동적인 콘텐츠, 표현이나 디자인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왜 CSS를 써야 할까요? 자, 우리가 내용과 상관없이 디자인만 바꿀 수 있죠.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 앞서서 네이버는 이렇게 초록색 계열의 화면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네이버가 붉은색 계열로 모든 표현을 바꾸기로 했다라고 하면 기본 콘텐츠는 그대로 두고 네이버의 녹색 부분들을 전부 다 붉은색 계열로 바꾼다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양한 기기, 즉 PC, 스마트폰, 태블릿에 맞게 탄력적으로 바뀌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도 CSS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반응형 디자인, 리스판시브 디자인 혹은 리스판시브 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CSS의 기본 문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S는 선택자, 우리가 셀렉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선언부로 지정이 됩니다. 자, 이 셀렉터, 선택자가 매우 중요한데요. 스타일을 지정할 HTML의 요소, 즉 태그라든가 아이디 등이 포함이 된 문서의 구성 요소를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문서의 어느 부분에 div 해서 어떤 콘텐츠가 있을 때, 자, 이 콘텐츠 영역을 지칭하는 것,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의 디자인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이 부분을 지칭하기 위해서 영역으로 나눠진 이 div 부분, 이것을 우리가 셀렉터로 선택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셀렉터에는 기본적으로 태그라든가 또 id 값이라든가 혹은 클래스 등으로 셀렉터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더 다양한 셀렉터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CSS에서의 핵심은 바로 이렇게 문서의 어느 부분을 디자인을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셀렉터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 앞에 이제 선택자를 쓰고요. 이제 중괄호 안에 속성과 값,
속성과 값을 콜론으로 구분해서 쓰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해주면 됩니다. 한 줄로 작성을 할 수도 있지만요. 또 여러 줄로 작성을 해서 보기 좋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석을 넣을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앞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선택자의 중요성. CSS의 핵심은 적절한 선택자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문서의 특정 부분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HTML 구조를 처음부터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HTML을 만들 때 순수 HTML은 디자인적인 요소보다는 문서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이 핵심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영역을 묶어서 헤드 영역, 자, 이 부분을 묶어서 검색 영역, 이 부분을 묶어서 메뉴 영역, 이 부분을 묶어서 뭐 최신 검색어 목록 뭐 이런 식으로 영역을 잘 구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음은 HTML 문서에 CSS를 적용하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내부 스타일 시트가 있고요. 그리고 외부 스타일 시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인라인 스타일 시트 이렇게 있습니다. 자, 먼저 내부 스타일 시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스타일 시트는 HTML 문서에 CSS가 포함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외부 스타일 시트는 HTML 바깥쪽에 별도의 CSS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게 이제 HTML 문서고요. 여기에서 외부 스타일 시트에 대한 링크가 들어가죠. 그럼 자, 요 링크를 따라서 외부에 정의되어 있는 CSS 파일을 참조해서 사용을 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라인 스타일 시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간중간에 태그를 사용을 하면서 필요한 디자인을 바로바로 적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방법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고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내부 스타일 시트입니다. 내부 스타일 시트는 HTML 파일의 스타일을 같이 기술하는 방법이고요. 헤드와 헤드 사이에 스타일 그리고 스타일이라는 닫는 태그 사이에 CSS 정의를 하는 형식입니다. 자, 보는 것처럼 스타일과 스타일 반드시 이제 헤드와 헤드 사이에 포함이 돼야 되고요. 이 스타일과 스타일 사이에 CSS 구문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요거는 셀렉터가 되겠죠. body 요거는 H1. 지금은 태그를 셀렉터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body 태그의 모든 글자는 모든 글자의 백그라운드, body 태그의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본문의 배경 색깔을 붉은색으로 지정을 하는 형식이고요. H1 태그에 대해서는 글자 색의 마룬이라는 글자 컬러를 지정하고 왼쪽의 여백을 40픽셀을 두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방법은 HTML과 CSS가 한 파일에 있기 때문에 작업이 쉬워요. 그래서 밑에 HTML을 보면서 직접 작업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간편하고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재활용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html, 2.html 이렇게 서로 다른 파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어떤 디자인 영역이 있고 이 디자인 영역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런데 이제 다른 파일에도 이제 여기에도 똑같이 파란색으로 칠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내부 스타일리스트를 사용을 한다면 여기에도 관련된 정의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도 관련된 정의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파란색을 정책적으로 또 녹색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러면 여기도 수정을 해줘야 되고 여기도 수정을 해줘야 돼요.
좋지 않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재활용, 공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이제 앞으로 설명하게 될 외부 스타일 시트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참조, 얘도 이걸 참조. 그럼 중복해서 정의하지 않고도 똑같은 내용들을 작성을 할 수 있고, 만약에 그린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여기만 바꾸면 모두 그린으로 바뀌게 되겠죠. 예,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바로 가장 권장이 되는 외부 스타일 시트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고요. 별도의 파일에 CSS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HTML 문서에서 불러다가 사용하라는 형식이죠. 자, 그래서 이때 CSS는 동일한 서버에 있어도 되고 URL을 통해 다른 서버의 CSS를 참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같은 폴더 안에 있는 어떤 CSS 파일이라든가 혹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공개된 CSS 디자인이 있을 때 그 CSS를 우리가 직접 참조해서 사용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사용하는 방법은 헤드와 헤드, 역시 헤드와 헤드 사이에 링크라는 태그를 사용하고요. rel, rel이라는 속성에 스타일 시트라고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타입은 텍스트 CSS라고 하면 되고요. href에 이제 URL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격 서버에 있는 CSS라면 이렇게 URL을 쓰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상대 경로, 또 절대 경로 등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세 번째로 인라인 스타일 시트입니다. 자, 인라인 스타일 시트는 HTML 태그에 필요한 디자인 속성을 직접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디자인을 바로 쓸 수가 있어서 편리합니다. 그렇지만 일관된 디자인 체계를 유지하는 데는 방해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문서에 뭐 H3는 다 녹색으로 하고 H4는 조금 더 진하고 작은 글씨로 한다든가 이렇게 규칙을 세우는 건데요. 일부에 대해서만 다른 색깔을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타일이라고 태그 사이에 속성을 쓰고 스타일 구문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법은 꼭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하는 것이고 문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잘 설계해서 외부 스타일 시트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떤 태그에 이 스타일 속성을 쓸 수 있느냐? 그거는 모든 태그에 다 가능합니다. 원하는 태그 중간에 스타일 태그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스타일 속성이요. 속성을 사용하면 됩니다. 네. 자, 다음은 캐스케이딩이라는 의미와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캐스케이딩이라는 의미는 사전적으로는 폭포처럼 떨어져 내리는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CSS에서 적용한 디자인 속성이 HTML 문서의 구조. 자, 우리가 이것을 DOM,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위 요소에서 하위 요소로 내용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마치 폭포처럼 위에서 정의한 내용이 아래로 적용이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바디에 어떤 내용을 적용을 했다. 그럼 바디 태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태그는 사실 바디 태그 안에 들어가죠. H2라든지 뭐 기타 다른 태그들, 모든 태그들의 이제 요 바디에서 적용했던 속성들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테이블 같은 태그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밑에 tr이 있고 또 tr 밑에 td가 있죠. 그래서 테이블에 적용된 게 tr로, tr로 적용된 게 td로 이런 식으로 상위 태그로부터 하위 태그로 내용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우리가 상속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려받는 거죠. 이렇게. 예.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적용된 디자인은 우리가 하위 태그에서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태그에 정의된 디자인 속성을 하위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바디에 대해서 하나, 둘, 세 개의 디자인을 적용을 했다. 예를 들면 뭐 배경 색깔은 빨갛고 글자 색깔은 흰색이고 또 글자 크기는 얼마고. 근데 이렇게 적용한 게 모든 태그에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스팬 태그에 대해서 혹은 특정 클래스에 대해서 그 중에 일부 글자 크기만 폰트 사이즈만 변경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10이라고 정했으면 여기 12로. 그럼 나머지 속성은 다 물려받으면서 폰트 사이즈만 12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바로 캐스케이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첩해서 디자인 속성을 적용을 하는 거,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설명했던 것처럼 만약에 바디의 폰트 컬러 레드라고 했다면 여기 H1도 레드 컬러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네, 다음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속성이 중첩돼서 적용이 되잖아요. 앞에서 적용한 태그가 내려오고 내려오고. 자, 근데 이러한 개념이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면 우리가 태그를 스타일을 지정하는 방법이 인라인 스타일 시트, 또 외부 스타일 시트, 내부 스타일 시트 뭐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라인에 H2, 내부에도 H2, 외부에도 H2 동일한 태그에 대해서 서로 스타일을 지정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복돼서 그게 나타날 텐데 과연 그러면 어떤 게 최우선적으로 적용이 될 것인가 우리가 잘 알고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CSS에서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는 기본적으로 인라인 스타일시트입니다. 왜냐하면 외부 스타일시트에서 적용을 하던 내부에서 적용을 하던 우리가 실제 태그를 사용하는 시점에 스타일을 지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 우선해서 여기에 있는 속성이 먼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는 인라인 스타일시트에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최고 높은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외부랑 내부는 어떻게 되느냐? 외부랑 내부는 사실은 순서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헤드에 적용을 하는데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링크가 먼저 왔다. 그래서 외부 스타일 시트 정의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네, 스타일 지정을 여기서 또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링크에서 적용을 했던 내용이 뭐에 의해서 바뀔 수 있어요? 여기 스타일 적용에 의해서 바뀔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스타일이 먼저 정의되어 있고 링크를 그 다음에 불러온다. 그러면 이제 링크에 있던 게 우선시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보통 우리가 이제 외부 스타일 시트는 우리가 만든 것을 외부에 놓고 가져다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라이브러리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부트스트랩이나 이런 것처럼 외부에 만들어져 있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닌 다른 사람 혹은 공개되어 있는 CSS를 참조하는 경우가 많죠.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 대부분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 경우 우선순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네. 이걸 기본적으로 외부 스타일을 기본적으로 적용하지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그걸 조금씩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내부 스타일 시트가 그 다음 우선순위를 갖도록 하는 거고 외부 스타일 시트가 좀 더 나중에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즉 외부 스타일 시트를 먼저 정의하고 그 다음에 내부 스타일 시트가 오는 형식으로 기술해 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링크가 먼저 오고 스타일이 마지막으로 오게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는 브라우저의 디자인 정의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HTML 태그에 H1이 있고 H2가 있고 뭐 그렇다고 했을 때 이 태그의 기본적인 디자인 속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별도의 CSS를 적용하지 않아도 H1이라고 하면은 큰 글자가 나타나고 H2는 이제 그거보다는 좀 작은 글자가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럼 이 기준은 누가 잡고 보여주는 거냐? 그게 바로 브라우저의 CSS 정의입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들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부적으로 각각의 태그에 대한 고유의 CSS 값을 갖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웹페이지를 크롬에서 볼 때와 엣지에서 볼 때와 사파리에서 볼 때 모양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각 브라우저에 정의된 디자인 속성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뭐 사파리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의 CSS를 브라우저에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 크롬 같은 경우에도 직접 바꾸는 방법도 있고, 별도의 익스텐션을 설치해서 바꾸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브라우저의 디자인 정의 CSS는 가장 후순위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부 스타일 시트가 적용이 되고, 그리고 내부 스타일 시트에서 바뀌어질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인라인 스타일 시트에서 또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HTML의 디자인적인 요소를 담당하는 CSS의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문법, 그리고 CSS를 HTML 문서에 포함하는 세 가지 방법, 그리고 캐스케이딩의 의미, 상속의 의미, 우선순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들은 사실 그 셀렉터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셀렉터를 써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스타일 속성, 사실 스타일 속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다 외우지 못해요. 그래서 개발 도구의 도움을 받아서 주로 쓰는 스타일 속성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적용을 위해서 반드시 특히 레이아웃을 잡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박스 모델과 포지셔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제 이렇게 콘텐츠들이 실제로는 이렇게 나란히 배치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원본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얘네들을 주로 우리가 거의 박스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데요.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서 배치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바로 박스 모델과 포지셔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그 복합 셀렉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CSS 프로그래밍 기초, CSS의 기본적인 개념 이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